2020년 주목해야 하는 헬스케어 분야와 성장 원동력을 알아본다. 애널리스트가 뽑은 유망한 종목까지 분석해보는 시간 마련했다. 네, 신년 특집으로 준비한 올해의 스몰캡을 찾아라. 오늘도 이야기 들어볼 텐데요. 이번에는 첨단 의료기기 헬스케어 분야 안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세트 김충현 애널리스트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 좀 이쪽 분야에 좀 관심이 많으신 분들도 있고 없으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올 한 해 또 어떤 종목이 눈에 띌지를 저희가 가늠해 봐야 되는데 작년에는 수익이 좀 잘 나온 종목들이 있었나요? 작년에도 수익이 많이 났던 종목들이 많이 있고요. 네. 대표적으로 3개 정도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첫 번째로 많이 높았던 종목은 클래시스라는 종목입니다. 이제 리프팅, 얼굴을 이제 올려주는 그런 기계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제 국내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고 해외 실적도 굉장히 좋게 나왔고요. 무엇보다도 소모품을 중심으로 하는 비즈니스 모델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성장률을 보여줬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CGN이라는 업체인데요. 이제 CGN은 분자 진단을 하는 업체이고, 그런데 굉장히 그 실적이 잘 나오면서 이제 영업 레버리지 효과라고 하는데 이제 이익률까지 개선되는 효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적이 또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이제 주가가 굉장히 좋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 레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은 특이하게 그 작년에 상장된 신규 상장주입니다. 이제 치과 관련된 종목 업체고요. 디지털 치료 솔루션이 이제 매출이 실제로 나오기 시작을 했고, 또 중국 쪽에서 투명 교정 그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클래시스를 가장 처음으로 좀 꼽아 주셨는데, 이 클래시스의 경우에는 올 한 해, 그러니까 2019년도에 많이 올랐고 올해도 좀 기대가 되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는 점에서 반대하신 분들, 그와 달리 소모품 계속 쓰기 때문에 더 오를 수 있다라고 좀 의견이 팽팽한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올해에 대해서는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개의 의견이 같이 있는데요. 네. 일단 의료기기를 봤을 때 의료기기의 가장 이제 주가를 움직일 때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를 봤을 때는 실적이 잘 나올 거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많이 높아지긴 했습니다만 실적 개선세가 지속이 된다고 하면 올해도 역시 좋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또 최근에 작년의 고점보다는 많이 내려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보시면 이제 투자 판단에 좋은 그런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2020년 헬스케어 분야 중에서 좀 기대되는 종목 그리고 기대되는 이슈가 무엇인지가 가장 중요할 텐데 이슈부터 점검을 해볼게요.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있잖아요. 네네. 어떤 이슈에 집중해 볼까요? 일단은 종목별로 좀 그 세부 시장별로 말씀을 드려보면요. 네. 헬스케어는 사실 그 보험 제도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특성을 고려할 때는 이제 비급여 쪽에서 굉장히 그 우리나라 업체들이 강점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비급여 품목을 집중적으로 보시는 게 좋고, 그렇기 때문에 치과나 혹은 미용 쪽 이런 분야를 이제 집중적으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정도 더 말씀을 드려보면 체외 진단이라고 하는 업종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뭐 혈액이나 소변 같은 이제 검체를 체외 이제 몸 밖으로 끄집어내서 검사를 하는 이제 진단 그런 업종인데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치료를 할 때 어떻게 치료를 할 것인지 그런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 굉장히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체외 진단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보면 체외 진단 같은 경우에는 규제적인 부분에서 수혜를 좀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허가가 나오는 기간을 단축시켜주는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치과 영역, 미용 영역, 그리고 체외 진단 부분도 꼽아주셨는데 체외 진단 업체로는 어떤 기업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아까 전에 앞서 말씀드렸던 시젠이라는 업체도 대표적인 체외 진단 업체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최근에 이제 뭐 그 암 쪽으로 암을 진단하는 업체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업체 중에서 이제 지노믹트리라고 하는 업체도 대표적인 업체입니다. 그러면은 2020년 헬스케어 분야 안에서 눈여겨보고 있는 기대되는 종목으로 꼽아보자면은 네. 사실 이 부분이 중요한데 앞서 나왔던 이슈 안에서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아, 예. 네. 일단 우리나라에서 가장 의료기기 할 때 네. 대표적인 의료기기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치과 영역을 꼽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치과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중에서 우리나라 이제 상장사들을 보면 특히 이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게 임플란트 영역인데 임플란트는 크게 3가지 상장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3가지 상장사가 특색이 다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가장 높고요. 매출이요? 네, 매출이 가장 높고
그다음에 이제 덴튬이라는 회사는 그 밸류에이션 매력, 그러니까 주가가 가장 매력적인 수준에 있고요. 그리고 디오라는 회사는 요즘에 치과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게 디지털 기술인데 네. 이쪽에 있어서 선도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3인 3색 이런 그 그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본인의 성향과 가장 잘 맞는 기업들을 고르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관련주의 동향을 좀 준비해 본 자료가 있거든요.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오셈 임플란트, 덴티움, 레이, 바텍, 디오가 이제 치과 관련주로 좀 꼽히는데 그중에서 영업이익이 좀 올해 많이 늘어났다. 이게 예상치인가요? 아니면 지난해인가요? 제가 봤을 때는 요거는 그 제가 정확하게 지금 잘 모르겠는데 네네. 예상치인 것 같습니다. 예상치요. 네. 그럼 올해라고 돼 있으니까 예상치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중에서는 이제 레이가 한 네. 300% 가까운, 그러니까 216%의 영업이익 네네. 상승이 예상되고 있고, 네네. 디오가 440%. 네네. 그럼 실적으로 봤을 때는 디오에 대한 가능성이 좀 높은 거네요.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적 개선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 보면 그 매출이 올라갈 때 이익률이 같이 올라가는 현상을 우리가 이제 지렛대 효과다 해서 레버리지 효과라고 하는데 그 지금 말씀드린 두 개 업종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해서 올해 매출이 많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지렛대 효과가 나오면서 이익률도 좋아지는 이제 그런 그림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사실 제약 바이오 안에서 가장 핫한 이슈이긴 하지만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개최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때 의료기기 섹터에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들이 있는지요? 네, 뭐 굉장히 큰 행사기 때문에 네. 당연히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제 여기서 크게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일단 첫 번째 말씀은 사실 이게 이제 바이오 관련된 큰 행사다 보니까 가장 이제 의료기기 안에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업종은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체외진단 업종입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쉽게도 그 국내에서 그러니까 JP모건 헬스케어에 참여를 해서 크게 발표를 하는 기업들이 아쉽게도 없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받는 영향은 다소 제한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간접적인 영향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그 바이오의 흐름을 조금 말씀을 드려보면 이런 JP모건 헬스케어 같은 큰 그 이벤트를 중심으로 주가가 좀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벤트가 시작하기 전부터 주가가 올랐다가 이벤트가 종료되면 기대감이 소멸되면서 주가가 좀 약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바이오 이벤트가 종료될 때는 이런 실적으로 이제 뒷받침되는 의료기기 회사들이 좀 다시 한번 주목을 받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부터 이제 JP모건 헬스케어가 시작이 되죠. 그런데 시점으로 봤을 때 JP모건 헬스케어가 끝나는 시점을 보면 이제 4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올해 이제 사업 계획을 발표하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이제 실적 개선이 될 만한 업체들을 좀 선별해서 보시면 좀 간접적으로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말씀을 드려볼 수 있는 거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에 관련된 건데 네. 이 JP모건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가장 이제 그 유명한 것이 이게 이제 뭐 기업들의 어떤 내용들을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비즈니스가 많이 일어납니다. 뭐 M&A도 많이 일어나고 기술 이전도 많이 일어나서 유명을 해진 거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본격적으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여를 하기 시작한 게 대형 기술 이전 계약이 바이오에서 나오면서부터거든요. 그런데 아쉽게도 체외진단 업종에서는 아직까지 이런 사례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대형 기술 이전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회사가 무엇이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좀 보시면 좀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올해 상장을 좀 준비하는 기업 중에 탄탄한 기업이 있다면 또 무엇이 있는지 궁금한데 네네. 이제 상장 예정되는 종목들이 좀 있습니까, 기업들이? 네네. 올해도 굉장히 많이 상장이 될 걸로 보여지고요. 네. 근데 이제 그 헬스케어 IPO는 특징이 뭐냐면 이제 해거리 현상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한 해에 IPO가 많이 되면 그 다음에는 줄어들어요. 아. 그래서 2018년에는 굉장히 많았었는데 작년에는 좀 줄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올해는 또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이제 주식시장으로 올라오는데 뭐 몇 가지를 말씀드려보면 이제 인슐린을 자동으로 주입해주는 웨어러블 기기를 제조하는 뭐 이오플로우라는 회사라든지 아니면 이제 의료 인공지능 솔루션을 만드는 뷰노라는 회사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체외 진단을 하는 TCM 생명과학 아니면 뭐 초음파를 뭐 소형화시켜서 만든 힐세리온 이런 되게 다양한 업체들이 신규 상장을 하거나 이전 상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부 다 개별적으로 다 다른 업종이고 다른 제품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하고 좀 잘 맞을 업체가 무엇인지를 잘 보시면 그게 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세 가지 기업을 꼽았습니다. 네네. 이오플로우, 힐세리온, 그리고 뷰노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마지막으로 2020년도 헬스케어 의료기기 시장 전망은 무엇인지 핵심 키워드로 정리를 하면서 인사드릴게요. 네. 사실 이 전망을 하는 게 굉장히 최근 들어서 많이 어려운데 네. 네, 일단 키워드를 하나를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단연 실적 개선이란 말을 꼽아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 전체적으로 수혜를 받기보다는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는 종목별로 선별해서 수혜를 받는 장세가 되지 않을까, 이른바 이제 종목 장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고요. 이제 이 부분은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가치 평가가 되는 부분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우리나라 경우에는 헬스케어의 투자가 대부분 바이오에 많이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를 좀 살펴보는 게 중요한데요.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가치 평가를 연구 개발이 되는 파이프라인의 그 가치, 무형 자산의 가치로 밸류에이션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치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하이 리턴을 노릴 수 있지만 리스크도 높아지게 되죠. 그런데 그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그 실적을 가지고 기업이 만들어내는 실적을 가지고 가치 평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에 많이 편중이 돼 있지만 바이오가 위험성이 높아지게 되면 부각이 되는 게 의료기기거든요. 그런데 부각이 될 때는 당연히 이제 가치평가, 즉 실적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 주식이나 상장 주식이나 모두 실적 개선이 되는 것이 주가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실적 개선이 되는 종목 위주로 이제 종목 장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단 하나의 키워드 실적 개선 꼽았습니다. 이렇게 저희 헬스케어 그리고 의료기기 업종 이야기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김충현 애널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